가기선은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안지원. 네, 쉬운 투자 곽상준입니다. 제가 오늘 정신이 없어. 사실 지금 정신이 혼미해요. 다들 무사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신없는 날이었는데요. 특별히 한국 시장만 그냥 몽창 두들겨 맞았습니다. 충격적으로 꽤 많이 빠졌고, 한번 빠질 때 됐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거칠게 빠질 줄이야 했는데 진짜 거칠게 빠졌습니다. 다들 무사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연수익률은 아직 괜찮아. 뭐 이렇게 좀 자의를 좀 해보시면 좋겠고, 아직 대세가 끝난 것 같진 않아.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충격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좀 풀으셔야 되는데 좋은 방법을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구석에 가셔서 남들 안 들리는 데 가셔서 욕을 하십시오. 막 욕을 하셔요. 막 욕을 하시면 이게 스트레스가 좀 풀리십니다. 근데 다른 사람 앞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절대 하지 마시고 사람 없는 데 가셔서 혼자 막 욕을 하시면 조금 이 격분이 좀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혹시 오늘 욕하고 오셨나요? 여러 번 했지. 여러 번 했지. 숱하게 그냥 계속 욕을 하면서 왔죠. 네. 오늘 뭐 매물을 부르는 장이었어요. 그렇죠. 네, 점점 넘어가면서부터 걷잡을 수 없이 빠졌더라고요. 네.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네. 코스피는 2348포인트로 2.5% 정도 빠졌고요. 힘들어도 더듬지 마. 네. 코스닥은 네. 4.2%나 빠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빠진 게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6월 15일 이후 처음이에요. 네. 네. 개인 외국인 기관 매수세는 이제 개인은 코스피에서 5,300억 매도했고 코스닥에서는 3,000억 매수했습니다. 네. 외국인은 이제 크게 영향은 없는데요. 코스피에서는 100억 정도 샀고 코스닥에서는 900억 정도 팔았고요. 네. 기관은 코스피에서 5,000억이나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1,700억 매도를 했습니다. 괜찮아. 진정하고 해. 네. 계좌 많이 빠졌어? 저는 뭐 많이까지는 아닌데요. 네. 오랜만에 한번 이렇게 세게 머리를 한번 맞으니까. 맞은 그런 느낌인 네. 것 같아요. 예. 저희는 참고로 필드에서 직접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니까 조금 거칠더라도 오늘 같은 날은 저희가 좀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거칠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특이했던 게 또 한국만 빠졌고 네. 어제 미국은 그냥 보합세였는데 나스닥은 1% 오른 것만 제외하면 뭐 네. 중국, 일본, 홍콩 다 보합세를 유지를 했고 네. 국내만 특이하게 많이 빠졌어요. 미중 무역이 더 심화되는 것 같지는 않은 듯도 했는데 네. 뭐 그거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달러도 떨어졌고 네. 오히려 뭐 달러 떨어진 것만 봐서는 시장이 나쁠 게 없었고 네. 근데 오늘이 바닥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제 현금이 있는 계좌들이 손이 잘 안 나가더라고. 오늘요? 예, 사긴 샀는데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떨어지기를 현금 있는 계좌들은 간절히 기다렸잖아. 이번 네, 찬스 그쵸. 제발 요 가격대만 와라 종목별로. 그럼 난 살이라. 응? 풀로 원하는 비중으로 난 살이라 했는데 0.5%, 1% 이렇게 비중 늘리고 있는 제 모습을 봤어요. 쪼잔하게. 그러면서 현금이 떨어지는 게 막 아쉬운 거야. 저도 생각해 보면은 그때 네. 3월 19일이 이제 코로나 때 최애 바닥이었는데 네, 그렇죠. 그때 가장 조금 샀던 것 같아요. 그때 판 사람들이 많아. 그쵸, 그때 많죠. 샀으면 그 재능 있는 거예요. 네. 그 전에는 이렇게 네. 잘 매수를 해오다가 네. 그날은 이미 수익률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일부는 한 반토막 난 것도 있는데 네. 그날 하루만 마이너스 13%를 그렇지. 가더라고요. 그렇지. 그때 너무 좀 약간 맹해졌는데 잘못 생각했다라고 생각 들게 만드는 거지 시장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도 기계적으로 매수 버튼을 눌렀는데 많이 못 눌렀던 기억이 그렇지. 있어요. 많이 못 눌러요. 네.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오늘 우리 이제 메신저 막 하는데 이 도탄과 탄식에 빠져가지고 막 바로 2주일 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주식 트레이더였어. 너무 주식을 잘하는 거야. 세상을 모두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오늘 문자로 나는 역시 하수야. 난 안 되나 봐. 이런 문자 와요. 정말 객관적으로 정말 잘했거든. 올해 들어와서 정말 높은 수익률을 거두었던 사람도 그랬고요. 말수가 적어진 사람도 있었고, 네.
대담한 사람은 오늘 주식 꽤 많이 산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근데 누가 맞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알 수 없죠. 그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그냥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겁니다. 네. 사실 코로나 때도 언제가 바닥인지는 알 수 없었죠. 저도 한 2월부터 이제 좀 추가 매수 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2월 중순부터 추가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그로부터 한 달 정도가 더 빠졌으니까 그렇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타이밍 맞추는 거는. 맞아요. 네. 네, 어쨌든 대응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대응해야 되는 영역이고 계속해서 조금씩 조심하자 했었는데 오늘 이 책 이름도 까먹었어. 투자의 태도에 나오는 제가 숨은 고수들을 몇몇 만난 분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저하고 이제 친한 분들이에요. 다 저하고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오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도기마을 분들하고 꼭 이야기는 나누고 싶어요.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 깨지지 않았으면 된 거 아니냐. 올해 들어와서. 올해 수익률. 네, 올해 수익률이 깨지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시장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큰 수익률을 바라보지 않느냐. 그 다음 또 하나, 고점을 기준으로 자꾸 고점을 원금으로 생각하고 하다 보면 심리가 더 흔들리니 그러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네 분의 숨은 고수들 중에 첫 번째 나오시는 분이고, 2000년 이후 20년간 60배 정도 수익이 나신 분이에요. 그 네 분 중에는 오히려 가장 완만한 수익률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분은 거기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분들의 장점이 뭐냐면 시장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목표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안 깨져. 그러니까 그 20년간의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대략 20% 연간 20% 내외거든요. 못할 때도 있었고 잘할 때도 있었고. 근데 크게 깨진 애가 없어요. 두 해밖에 없어. 2000년 이후로. 그러니까 60배 수익이 나거든요. 대단하네요. 예. 근데 그 큰 수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조금 실패하셨을지라도 연간으로 괜찮으면 괜찮은 거고요. 그다음에 아주 높지 않은 수익률이라도 자산을 늘리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뭐냐면 깨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이 신용 조심하자, 신용을 쓰지 말자, 이런 말씀 드렸던 게 뭐냐면 잘 나가다가 한 큐에 오늘 같은 날 정말 항상 그렇거든요. 오를 때는 45도 각도로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거의 90도 각도로 떨어지는 게 주식시장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 떨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대응을 한다고 해도 대응이 잘 안 되잖아요. 오늘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래서 항상 떨어질 때마다 하나씩 더 배우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사람들 이게 벌써 수백 번 떨어졌지, 뭐 수십 번, 수백 번 이런 정도. 많은 경험을 했었죠. 예, 많은 경험을 했지만 언제나 생소합니다. 익숙하지만 생소한 거예요. 익숙하지만.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을 대응하는 거고 또 어떤 부분은 상당히 운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과감하게 산 사람도 있고 조금 산 사람도 있고 안 산 사람 있고 판 사람인데 누가 맞았는지는 지나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좀 운이 따르는데 그 운을 올리는 것은 결국은 실력이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것들을 경험치가 많이 쌓이고 이런 데 이렇게 대응해야 돼 라고 했는데 그게 확률이 높게 맞는 경우, 즉 소위 말해서 운이 좋은 경우는 사실상은 실력이 쌓인 경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얘기 다시. 네. 제가 정리하다가 제가 끊어서 죄송해요. 네. 네, 일단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나왔던 뉴스로는요,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이제 TSMC를 제치고 IBM의 차세대 서버용 CPU인 이름이 IBM 파워 10 프로세서입니다. 네. 이거를 위탁 생산을 이제 수주했다는 소식이 파운드리를? 들렸고요. 몇 나노 공정인가 뭐 이런 거 나왔나요 혹시? 그쵸. 7나노 공정입니다. 7나노 IBM이 공정. 이제 7나노 공정으로 처음 생산하는 CPU고요. 네. 2021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 EUV 공정으로 이제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은 삼성 입장에서는 EUV 공정이면 거의 EUV 기계는 왕창 들여놓고 7나노 뭐 했다는 소문이 별로 없었는데 이게 드디어 본격적으로 7나노를 하게 됐네요. 그러면서 그쵸. 이제 실제로 제대로 된 테스트를 받게 되는 거네요. 네,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TSMC는 10나노 언더 공정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면서 애플의 AP를 완전히 다 아도를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싹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이 그때부터 확 뒤쳐졌고요. 갑자기 그 기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우리 IT 그 반도체 기술자분들 그거 아시죠? 그 공법 있잖아요. 새로운 공법. 무슨 에로인데? 네,
죄송해요.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다음에 다시 이름 알아서 말씀드릴게요. 그 공법을 최초로 도입을 하면서 TSMC가 훅 하고 앞서 나갑니다. 과연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 7나노에서 7나노 자체를 했다는 게 대단한 거라기보다도 여기서 얼마나 괜찮은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그리고 파운드리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 하나는 뭐냐면 국뽕 뉴스가 좀 많아요.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러면 이게 진짜 국뽕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는 분별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실제로 나와서 IBM이 만족할 만한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느냐 이게 중요해요. 모든 제작 공정은 수율이 가장 중요하다. 제조업체에서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두 개 중에 하나는 버리는 그런 정도가 되면 별로 재미없다. 그래서 이 수율을 얼만큼 높일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TSMC가 상당히 잘하는 건 분명히 맞죠. 네. 또 뉴스. 네, 이 뉴스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장 초반 한 2%까지 상승을 네, 했다가요. 네. 마지막에는 이제 좀 떨어져서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를 좀 잘 지켜주나 했다가, 네. 나중에는 이제 코스피까지 한 2% 넘게 밀리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밀렸을까요? 도대체? 수급적인 이슈로는 이제 외국인이 많이 샀었어요. 몇천억씩 코스피 시장에 들어왔는데, 네. 오후에 보니까 다 팔고 나갔더라고요. 외국인이. 네, 다 팔았죠. 네. 네. 그래서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외국인이 좀 수급을 오늘 코스피 수급은 좀 좌지우지하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코로나에 의한 불안 심리도 상당히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은 분명히 심리적인 장이었습니다. 이런 정도까지 빠지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은 심리가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렇다면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뭔가 찾아보면 역시나 코로나의 증가세 이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 또 하나 중요한 제가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15일, 14일 기준으로 2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그쵸. 엉망이었던 거지. 엉망이었던 거야. 2분기 실적들이 대부분 코로나 영향으로 실제로 뚜껑을 따봤더니 엉망이었기 때문에 갭이 벌어진 거죠. 2분기 기대감으로 유동성장으로 쫙 당겨놨더니 뚜껑 딱 열었는데 알고는 있었어. 알고는 있었는데 너무 많이 달린 거야. 그러니까 실적을 보니까 뭐 실적 엉망인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늘 그 하락을 선도했던 기업들 몇 가 이렇게 살펴보면 실적이 적자가 나거나 아니면 거의 뭐 수익이 하나도 없는 그런 회사들이 뭐 8% 아침 초반부터 6%, 7%, 8% 이렇게 빠지면서 쭉쭉 시장을 뺐어요. 근데 걔들 중에 오른 놈들은 더 많이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일파만파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나중에 보니까 실적이 괜찮은 놈들까지도 대표적인 경우 CJ ENM 같은 건 영업이익단에서는 상당히 좋았는데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어요. 예, 예. 그래서 나중에는 묻지마로 그냥 다 투매 분위기로 실적이 2분기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3분기부터 뭐 더 좋아질 수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적과 그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불안 심리 이것들이 같이 이렇게 상승 악화의 상승 작용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실적 말씀하시니까 또 네. 기억에 남는 게 저 좀 충격을 먹었었는데 네. 여행 업종이 좀 상당히 좀 특이했어요. 특히 롯데관광개발과 이제 세중이라는 이제 여행업을 하는 종목인데 분기 매출이 3억 정도 나오고 5억 미만이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가거든요. 네. SB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분기 매출로 한 200억, 전년은 한 200억, 그다음에 지난 분기만 해도 100억이 넘게 했던 회사인데 네. 갑자기 이번 분기 매출이 3억로 확 매출이 떨어지면서 3억? 예. 이익이 3억이 아니고 매출이 3억이요. 난 당연히 이익이 3억이라고 생각하고 듣고 있었는데 매출이 3억이라고? 그렇죠. 한 달에 1억 정도밖에 못 번 거죠. 아니 그럼 인원 직원들 어떡하냐. 야, 근데 어쨌든 예, 네. 그래서 갑자기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 실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정말 네.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여행업종은. 네, 여행업종이 네. 심각하죠. 네. 네. 지난 주말에도 한번 그 시진핑의 방한 기대감 때문에 예. 한 20% 정도 뜬 모습을 한번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완전 처참하게 그때보다 네. 많이 떨어졌어요. 마치 그 썰물에 물이 빠져나가는 것 같으네요. 네. 썰물에 물이 빠져나가니까 누가 수영복을 입고 누가 수영복을 안 입었는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실적 발표 딱 하고 나니까 야 압불싸한 느낌. 역시나 실적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실적이 견조한 기업들 중에 같이 덩달아 빠진 주식들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럼요. 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초점을 어디다 맞추자? 기업에 맞추자. 시장에 맞추지 말자. 그리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예측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냐면 예측이 안 되거든요. 이거 오늘 이거 예측한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또 누구는
거봐라 빠진다고 했잖니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겠고 그냥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 일단 맞은 건 맞은 거고 이 다음 대응에서는 그럼 어떻게 스텝을 진행해야 되느냐 실적이 좋았는데 덩달아 도매금으로 같이 빠진 애들은 잘 보시는 게 필요한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지금이 4시 44분인데요. 네. 5시에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장 빠지는데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이제 구독자분들은 한번 보시는 시간은 아마 5시 이후일 테니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불안한데 하나 더 얹으니까 훨씬 더 불안한 거예요. 불안은 곱하기로 증가하는 게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이 투자심이. 그러니까 이제 몰리는 건데, 그러나 냉정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냉정하게. 지금 상황들이 다시 어떤가, 고객 예탁금 어떤가 이럴 때, 고객 예탁금 여전히 많고요. 실적은 나쁜 거, 네,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탐방을 두세 군데 했는데 전화로 확실히 실적은 안 좋더라고요. 예, 코로나 영향으로 다 모든 게 미뤄졌어요. 미래 기대치는 상당히 높은데 지금 당장 2분기 실적은 안 좋았던 거 그건 또 분명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제가 오늘 또 전화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6월 달에 한번 했었는데 오늘 딱 처음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왜 하필 오늘일까? 네, 오늘 떨어질 거 알고 한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네. 모르겠네요. 실적이 근데 좋진 않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는데 그게 그 실적 때문에 빠진 딱 타이밍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건 뭐 그러면 3, 4분기에 대한 그렇죠. 기대감도 미래 기대감이 상당히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도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업주분들 중에 보시는 분이 있다면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주가를 올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미국처럼 그렇게 많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꼭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는 주가가 너무 중요해서 재투자 이것도 없어. 보니까 그냥 계속 자사주만 사서 소각시키고 막 이게 너무 심하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한국에서는 조금 더 주가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그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사실은 상장하셨다면 공기업이 되신 거예요. 나만의 기업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같이 갈 수 있는 기업이 되신 거니까 여러 사람에게 그 덕을 끼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오늘 특징은 또 진단 키트 뭐 인터넷 주 중에서는 좀 카카오가 한 4% 정도 올랐고요. 소위 말하는 언택의 대장주들. 네. 그래서 뭐 바이오니아 상한가, 수젠텍 23%, 시젠 19%, 랩지노믹스 11% 보니까 또 다시 예전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주말에 이제 이 시즌 끝났다. 이 종목들 시즌 끝났다라고 하는데 시즌이 그냥 그 주말 사이에 재부각되면서 다시 바뀌었죠. 불꽃이 튄 거예요. 또 다시 이제 언택이 끝나고 컨택에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언택으로 오늘은 또 많이 움직였습니다. 네, 뭐 하루짜리 그러려니 하고 또 생각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만 해도 그 코로나에 큰 타격 받았던 뭐 면세점, 여행업 이런데 이제 슬슬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주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네, 하여튼 이슈가 워낙 큰 이슈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흔들게 하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기업들, 소위 말하는 컨택의 대표주들이 도대체 언제쯤 실적이 좋아질까 하는 고민은 많이 되게 되네요. 네. 어쨌든 연말로 갈수록 조심하셔야 될 건 몇 가지를 말씀드려요. 오늘 하락하고 상관없이 대주주 지분이 이제 3억으로 좁혀드니까 대략 한 10월 달부터는 영향을 미칠 테니까 그거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개별 주식들은 10월 달 이후로 과연 대주주 3억으로 떨어지는 문제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11월 대선이 또 있죠. 미국 대선. 그렇죠. 네네. 그것과 연관해서도 변동성은 좀 있을 거니까 그런 준비는 하시고, 어쨌든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목표 수익률을 조금 생각보다 낮게 잡으시는 게 나쁘지 않은 게 이럴 때 잘 피하실 수 있어요. 근데 불안해서 지난 주말에 현금 마련하셨다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런 분들은 지금 얼마나 마음이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금 보유 비중을 어느 정도 갖고 가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거는 꼭 갖고 가시면 좋겠고, 또 현금
100% 갖고 가시는 건 또 아닙니다. 그거는 하락을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 시장을 맞추려고는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시간을 맞추려고 하시는 그 시간에 이 기업이 얼마나 지금 잘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돈을 잘 벌 것인지 그걸 분석하시는 게 실제 투자에 훨씬 더 도움이 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뭐 다른 또 그리고 제가 책에서 본 내용 중에 제가 주말간에 책을 다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 중에 네. 아주 얼마나 볼 게 없었으면 그냥 주말 만에 다 책을 책을 봤는데 그 비유가 좀 인상 깊더라고요. 네. 신용 레버리지를 써서 신용 레버리지 써서 투자를 하는 것은 이제 네. 운전대에 칼을 꼽고 운전을 하는 네. 것이다. 주행을 하는 것이다. 네. 그 참, 스포츠카야 그 차가 스포츠카야. 스포츠카 고속 주행을 이제 칼을 네. 매달아 놓고 하는 거죠. 네. 돌발 상황에 대처를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네, 되면은. 그렇죠.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이제 신용을 쓰시는 것보다는 현금 비중을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많이 돈 벌었다고 해서 나도 많이 돈 벌어야 된다고 하는 순간 그 마음을 갖는 순간 페이스를 잃는 거예요. 이 주식 투자는 자기 페이스를 어떻게 지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스트라이크 비유 있잖아요. 스트라이크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그 야구에서는 공세개 스트라이크를 당하면 삼진 아웃이지만 투자에서는 삼진 아웃이 없다. 스트라이크를 10개를 흘려보내도 상관없다. 그리고 이 책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워렌 버핏이 한 실수의 대부분은 좋은 기업을 사지 않은 게 실수예요. 예, 그냥 흘려보낸 거예요. 아주 좋은 기업을 만났는데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더라? 월마트 그리고 아마존 이게 아주 좋았을 때 제대로 사지 않았던 실수를 했다는 거죠. 그냥 안 산 실수지만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필요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 뒤늦게 그런 얘기해서 뭐하냐 사후 약방문이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후 약방문의 사건은 계속해서 터질 것이고 이런 일은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니까 우리가 사실은 올라갈 때는 교훈 얻는 게 조금 적고요. 떨어질 때 교훈 얻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이럴 때 다시 한번 교훈을 얻으면 그냥 안 사면 그만이에요. 안 먹으면 말지 뭐. 근데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에서만 먹으셔도 잘 갈 수 있다는 거. 연수익률이 뭐 50% 100% 가야만 되는 게 아니라 10% 20%만 가도 우리는 충분히 누적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점. 그리고 안 깨지고 덜 깨지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그래도 올해는 아직 수익을 보신 분들이 아직 많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오늘장 때문에 그렇게 충격받고 패닉으로 가고 이 정도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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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그렇다고 이게 이제 이때 이후로 막 줄줄줄줄줄 뭐 시장이 빠진다. 그것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해요. 네. 예측은 못하고 다행히 한국만 빠졌다는 거.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한국이 조금 사실은 누적적으로 올해 보면 한국하고 코스닥 시장이 전 세계 증시 상승분 중에 상당히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상위권에 위치했는데 그걸 좀 되돌렸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객 예탁금이나 이런 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저것도 있죠. 우리가 신용 얘기했지만 신용을 이거를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고점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얘기 그때 분석을 했었잖아요. 네. 지난주 중에. 그렇죠. 근데 어쨌든 신용 풀로 찼잖아요. 증권사에서 더 돈을 못 빌려주는 상황. 대형사들은 빌려줄 돈이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한번 그거는 위험 신호였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때 조금 더 체크해드렸어야 되는데 그거 못 해드린 거 좀 미안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게 이제 쏟아져 나온 걸 수도 있어요. 오늘 이렇게 거칠게 조정을 한 걸 봐서는 오늘 하루 만에 쏟아져 나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불안한 사람도 일부 좀 던졌을 수는 있죠. 네. 아무래도 신용으로 샀으면 이제 포지션이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빠지면은 그게 이제 진짜 나오겠지. 그렇겠죠. 못 견디고 진짜 나오겠죠. 지금은 어찌되었건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이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과거 이 정도 신용이 있을 때보다 비율은 낮다라는 거. 예, 그거는 또 기억하셔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궁지를 몰리시지도 말고 냉정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민호의 말 한마디. 네. 저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아직 코로나 그 3월달 같은 패닉은 아니고 또 그렇게 다시 재현될 것 같지는 또 않아요. 제 개인적인 지금 많은 생각으로는. 분들이 이제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과연 재현될까를 걱정하실 텐데 네. 아직 확진자 수 증가를 제가 이제 그 보는 해외 사이트가 있는데요. 네. 아직 크게 증가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국내에는 이제 하루 데일리 증가가 이제 100명 이상까지 올라왔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고 많이 증가했을 때는 데일리 7만 이상까지 증가를 맞아요. 했었거든요. 네.
지금 물론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보다는 한 5만 대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 브라질이 이제 두 번째로 제일 많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국가인데 브라질도 꽤 많이 되고 있지만 아직 최고점보다는 네. 아니거든요. 물론 이게 다시 상승 반전이 되는지는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그럴 걱정할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는 증시의 호재였습니다. 여지껏은. 뭐냐면 계속해서 유동성을 풀어주는 구실을 한 그런 역할을 해준 그 일종의 모멘텀이었다 그래야 되나?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가 여기서 심해졌다? 그렇다고 시장이 빠진다? 이거는 아니었어요. 이 도식은 한 번도 안 맞았어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더 들어왔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2월 달에서 3월 달 중순까지 빠진 거는 코로나 때문에 빠진 거 맞아요. 근데 그 이후로 반등하는 과정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악화됐다? 이건 아니었어요. 돈이 계속 나왔으니까. 사실은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협의가 안 되고 있지만 상원이 열리는 9월 초순이면 아마 합의가 되겠죠? 미국에서 그 지금 민주당, 공화당 합의가 되고 그때 이제 돈이 풀려 나오면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가라앉지 않고 또 한국에서 잘 관리하던 한국에서 이렇게 터졌으니 우리도 또 터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기가 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과 더불어서는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돈을 더 풀면 어떻게 된다? 미국 재무부의 채권 발행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채권 금리는 어떻게 된다? 최근에 2주간 봐서는 금리는 올라간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된다? 달러가 강세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 위기 발생, 그러니까 그 도산 위기에 기업 도산 위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 채권 발행이 늘어나니까 고스란히 이게 지금 달러 약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되나요?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럼 다시 금값 같은 거 다시 지금 2,000불 가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도는 살아있다라는 점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과거하고 좀 다른 게 기업이 도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금리고 뭐 이제 줄 게 별로 없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저금리 상황으로 한계 기업들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돈이 계속 들어와서 지원이 되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게 이제 무너지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상황이고 그래서 또 채권을 발행하면 금리는 솔솔솔 올라가고 근데 달러는 요구하지 않고 그래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이런 구도는 한국 입장에서는 결코 나쁜 구도는 아니다라는 점도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도 제가 사실 오늘 휴가였는데 이 아, 방송 촬영차 이제 왔는데 네. 이제 여러분도 이제 여름 휴가를 가실 때가 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덥더라고요. 오는 길에. 네. 한 4시쯤에 이렇게 오니까 버스 딱 내리니까 너무 더웠는데 폭염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휴가도 이제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휴가 중에도 이렇게 온 우리 안피비에게 우리 박수를 좀. 네, 안 올 수가 없었어요. 네, 네. 오늘 장을 보니까. 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이거 나 혼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고 있었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직 IRP가 없습니다. IRP 하실 분은 꼭 우리 안피비와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그래, 그냥 한번 오는 것이고, 그래, 펀치 한 대 맞았다. 이렇게 좀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너무 거칠었을 텐데, 현장에 있다 보니까 더 거칠게 되는데, 이런 부분 좀 많이 양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힘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네, 끝에 힘 나셨을 거예요. 네, 괜찮아요. 뭐 한두 번인가 뭐 됩니다. 또 다시 회복됩니다. 자,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네, 뭐 예측은 안 합니다. 예측은 안 하고 하여튼 종목에 집중하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저녁은 평안하게 잘 보내시기를 빌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